오늘도 책을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좀 책을 편하게 읽도록 설명해 드리겠지만, 또 책에서 빠진 부분도 좀 제가 얘기를 많이 해 드릴 거예요. 아마 이 책을 일단 책을 읽어본 느낌이 어렵다. 그 다음에 쉽다. 아까 쉽다며. 예. 오케이. 뒤에 연습 문제 보신 분. 이 책은요, 되게 특이하게도 제가 옛날에 본 책인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절반 이상이 연습 문제예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좀 추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논리하고 그런 비즈니스 그런 스킬적인 가르칠 때 로지컬 띵킹하고 로직 트리하고 MEC 이런 거 맨날 쓰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냥 알기만 해요. 예, 알기만 하고 이거를 자기 업무에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대부분 보면. 근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의 기술이란 이 책을 읽고 제가 논리적으로 변할 필요도 없고 변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이 너무 논리적이면 어떨까요? 재수 없어. 혹은요, 너무 뻔해요. 예, 너무 뻔하다라는 거예요. 논리보다는 요새 뭐가 떠요? 그렇죠? 요새는 감성이 뜨고, 창의, 이쪽으로 많이 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를 또 한번 해봤죠. 여기서 했었어요. Think Different라고 우리가 저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한번 해봤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저번 시간처럼 오늘도 조금 여러분이 한번 수업 시간에 아니 강의 시간에 한번 해볼 게 있을 테니까 한번 보면서 체크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제목부터 비즈니스 논리 기술이죠. 비즈니스 논리 기술. 그냥 논리의 기술이라고 들어오면요, 책 되게 어려워요. 예. 근데 비즈니스에 쓰는 논리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쓸 때 논리 기술. 자, 일단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말하는 것 또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유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 이거 왜 했어? 그냥.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게 또 대세죠. 네. KTF의 쇼 같은 거 봐도, 그죠? 그냥 하죠. 또요. 논리는 또 뭘까요? 이사님은 논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너 좀 논리적으로 얘기 좀 해봐. 그때 어떤 생각을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하시는지 한번. 쉽게 설명하는 게 논리적이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건 논리적인 것보단 창의적인 게 더 많이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 야, 너 행동이 왜 이렇게 군뱅이처럼 굼뜨냐? 이건 논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군뱅이가 아니거든. 그렇죠? 이런 비유적 사고는 논리가 아닌데 우리는 하게 어때요? 와, 이거 진짜 먹같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논리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나 논리적으로 말하면 쉽고 논리적으로 말 안 하면 좀 복잡하죠. 그렇죠? 복잡한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논리를 오늘 강의의 목적은 이 책을 읽고 논리란 이거구나.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에서 논리적이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요. 이건 조금 제 개인적인 이건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생각인데,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하세요? 아니면 창의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딱 들이켰을 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니면 창의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둘 다 합니다. 그렇죠. 둘 다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이제 고르는 게 있죠. 네? 논리적으로. 논리로 풀어가야 설득하기가 쉽잖아요. 논리로 해야 설득하기가 쉽다. 오케이. 이영숙 씨는요? 논리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창의적으로 하세요? 프로그램에서 없겠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냐를 알아야 되니까 논리적인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 아세요?
기획서를 잘 쓰고 기획을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되게 창의적이죠. 그럼 논리를 어떻게 쓰느냐? 논리는, 이건 되게 컨트로버시한 얘기예요.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할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 문제 해결을 하자. 그럼 뻔해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요,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감흥을 줄 수가 없다고요. 임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을 설득시키고 하는 건 죽이는 아이디어예요. 예. 혹은요, 죽이는 뭐 내용 같은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은 논리적으로 들어오면 너무 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사람이 얘기하죠. 연역법에 대해서요. 연역법으로 하면 너무 뻔한 얘기 나온다. 대신 뭐예요? 대전제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논리를 비즈니스에서 쓰기가 쉬워요. 일단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하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능성이 더 많다가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왜?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꼭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안 할걸요? 여러분 아마 행동을 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아니면은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이 행동을 왜 했는지 뒤에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대부분 생략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대부분 생략되죠. 그잖아요. 대부분 오늘 술을 먹어. 정말 논리적으로 뭐 해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먹는다고요. 행동에는 다또 이유는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이유를 댄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기획서를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일단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설득을 할 때요, 이건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면요, 상대방한테 고개는 까딱까딱 했을 수는 있어도요, 감흥을 줄 수는 없어요. 엔터테이닝 같은 걸 시킬 수는 없다고요. 뭔가 임프레션을 줄 수도 없고요. 대신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물론 오늘 논리적 접근을 통해서 해도 되지만, 논리를 그런 식으로 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식으로 드느냐? 문제 해결법은 창의적으로 생각해내고요. 그렇죠? 어떻게 논리, 이래서 이런 거 너무 그런 거 프로세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로직 트리 하면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해결을 해.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문득문득 나오니까요. 그리고요. 그 아이디어가 내 본연의 일이라면, 그 중간에 어떻게 이게 풀어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 일이니까. 대신이요. 누군가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로직 트리나 귀납과 연역을 통해서 뭐예요? 논리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요. 논리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답이 나오면요. 그 답은 뻔하다고요, 대부분. 예. 근데 일단 그 논리라는 그 프레임에 벗어나서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논리를 한번 대봐.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MEC, 창희 씨, 여기서 읽어보니까 이 파코라는 사람이 MEC가 100% 정확하대요? 아니죠. 매번 논리 기술 얘기하고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정말 기획서를 잘 쓰는 사람들은요, 기획을 잘하는 사람은요, 논리를 통해서 창의를 하는 게 아니라 창의하고 논리를 데코레이션 차원에서 두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약간 야매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대표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교차를 통한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걸 하는. 그쵸. 갖다 붙이는 거죠. 왜 그러느냐? 걔가 나랑 똑같은 경험과,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걔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찾아내고요. 일단 답을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답을 훨씬 더 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논리를 가져다 붙여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뭘 조사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매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 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있으면 사장님을 설득을 잘해요? 아니면 뭐 MBA 출신이 잘해요? 그냥 지인들이 훨씬 더 잘해요, 설득은요. 왜요? 더 논리적이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MBA하고 뭐 한 사람들이 마케팅을 잘해요? 경영을 잘하나요? 아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로직을 몰라요. 예. 그냥 쌀 장사하다가 뭐 하다가요. 그냥 돈을 번 거야. 그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들어봤어요. 회사가 어렵죠? 그럼 창업자가 다시 돌아와요. 창업자는요, 자기가 그걸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전문 경영님, 로지컬하게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에너제틱하고 문제 해결력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런 한계점을 생각해보고 논리를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뭐 논리는 필요 없느냐? 논리는 알아야죠. 왜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조직사회에 있으니까요. 만약 논리라는 게 없다면 정말로 대단할 거예요. 그죠? 뭔가 규칙도 그 규범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럼 그런 식으로 자, 논리란 쉽게 말하는 거, 오케이. 논리적으로 말하면 쉽게 근데 여러분, 쉽게 말해줄 때도요, 그거에 대한 한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STP를 가지고, 이것도 논리죠. 그거 가지고 말하면요, 상대방의 STP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원인과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도요, 논리란 프로세스적 차원이에요. 프로세스적 차원. 여러분, 이메일 쓰고 나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주소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논리가 없다는 얘기죠. 논리란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거에 치면은 플레임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논리도요, 서로 간에 교류했을 때 논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논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논리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특징이 어떤 거가 있나요? 매번 제가 이거 하죠? 논리적인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제가 논리적으로 보이세요? 창희 씨, 제가 논리적으로 보이세요? 반반이요? 저는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아요. 전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요, 정말 논리적이지 않아요. 저는 되게 뭐라고 할까? A형이 로지컬하긴 하다고 하던데, 네, 저는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도 일단은 내 좋을 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리라는 걸 필터링은 해보죠. 일단 논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주변에 논리적인 사람이 있으세요? 그다지. 그런 사람들 보면요. 네. 논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네.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자 이런 소리 잘하는 거예요. 따지는 건 논리가 아니에요. 예. 그쵸? 근데 따지는 건 논리적이어 보이긴 하죠. 크리티컬하다고 하라니까. 그죠? 오케이, 또요. 여러분, 논리적이라고 해서 성공은 못해요. 그죠? 근데 논리적인 모습은 되게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으로 보여주면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논리적이거든요. 오케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논리적이다. 근데 잘 생각하면 성공한 사람, 요새는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이유가 결과가 분명하다면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가 되는 건 논리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세계적으로 부호들은 그냥 뭘 하다가 하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요. 요새는 그냥 뭐라고 할까, 뭐 그것도 반반. 또요. 성공한 사람들 일단 논리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유가 그 사람이 설명을 하진 않지만 굉장히 비논리적이게 보이는데 막상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랬구나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다 숨어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거 해석 아닐까요? 했습니다. 예.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걸
수많은 학자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이걸 논리적으로 풀어준 거야. 걔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또 자기가 또 되게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사례나 성공 이야기, 성공 스토리를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나한테 적용되는 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 MC적 차원에서 누락된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 누락된 내용들이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 비리, 뭐 인맥 썼다라는 거,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주거든. 대부분의 책들에서. 왜요? 그럼 욕먹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책에 나오죠? 누락되어 있고요. 어떤 게 중복 많이 되어 있어요? 위인전 같은 거 보면. 열정, 자신감 같은 건 중복 많이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정하고 자신감만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조금 쉽진 않죠. 또요, 논리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특징. 메모와 분석. 분석. 우리 저번 시간에 분석에 대해서 조금 했었죠? 분석적이다라는 거. 오케이. 여러분 한번 논리를 배우기 이전에, 논리가 뭔지를 배우기 이전에 내 주변에 논리적인 사람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봐도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저자 와타나베 파쿠는 누군지 한번 살펴보자. 와타나베 파쿠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 네, 파쿠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보면은 이제 글로벌 매니지먼트 스쿨에서 논리 커뮤니케이션 책을 뭐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책도 많이 썼더라고요. 와타나베 파코. 그래가지고 연습 문제 보면은 자기 이름 많이 갖다 놨죠. 자, 일단 이 책의 로드맵을 보면요. 일단 설명하고 있는 게 왜 우리는 논리적이지 못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유용성 뭐 이런 거는 뭐 읽어보면은 조금 뭐 하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논리적이 되려면 도구를 잘 쓰라는 얘기가 나와요. 도구를. 예, 로지컬 툴들을 잘 써라. 도구가 있고 또 기법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 책의 3분의 1이에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3분의 2고요. 제가 근데 왜 이 책을 선택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이 부분이 좀 쉽게 돼 있어요. 예, 다른 책에 비하면. 예?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이 부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릴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얘기를 할 거고, 논리의 시작. 왜 우리는 논리적이지 못할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가 논리적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뭐 논리적으로 일한다고 해가지고 뭐 잘 되는 것도 없지만 예? 뭐라고 여러분 생각은 뭐 같아요? 습관이 안 들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안 들었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정말 습관이거든요. 또요? 사람 자체가 논리적이지. 그렇죠. 사람 자체가 논리적이지도 못해요. 예. 교수님들 되게 논리적일 것 같아요. 예? 논리적이어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죠. 잘 보면 이 사람이 지적하는 건 no practice라고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연습을 하지 않으니까 논리적이지 않지. 예. 연습 논리적, 그러니까 로지컬하게. 근데 이 얘기는 뭐를 해도 적용이 다 되죠. 그렇죠? 창의도 연습을 하면 늘고요. 논리도 연습을 하면 결국 늘 거예요. 자, 보면 논리력을 높이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냐면 이 사람은요. 일단 MEC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MEC 들어보셨죠?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상태야. 그렇죠? 이걸 누가 처음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맥켄지 애들이 이 얘기를 많이 써. 미시라는 말을 쓴다고 하죠. 자,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상태. 자, 그럼 두 번째요. 로직 트리요. 세 번째, 피라미드. 자, 그리고요. 이런 논리의 도구 이외에 또 알아야 될 게 기법 차원에서 so what? 이라는 물음. 또 하나 쓰는 게 true. 진짜? 라는 말. 또 하나 쓰는 게 뭐냐? how. 자, 여러분.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참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장비가 이쪽이 더 크잖아요. 이쪽은 핸드툴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요, 뭔가 구조를 짤 때요. 논리의 구조를 짤 때 이런 걸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예. MEC, 제가 이렇게 클립 아트로 갖다 놓은 거는 그냥 아무 이유가 있어도 되는 게 그냥 이쁘라고 놓은 게 아니라 MEC는 뭐야? 이게 뭐죠? 전기톱이에요, 전기톱. 예. MEC는요, 뭔가 이렇게 세분화할 때 많이 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요.
로직 트리는요? 이게 뭘까요? 드릴 있죠? 그렇죠? 뭔가 세분화된 방법, 한마디로 뭐예요? 뭐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가려면 드릴로 뜬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 다음에요. 피라미드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크레인. 뭔가 자동적으로 쌓아나갈 때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툴들을, 도구를 알면은 로직 만들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바뀌겠어요, 머리가. 그쵸? 네. 불가능하죠. 창의적으로 바뀌지도 않아요, 인간은요. 대신요, 도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접근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핸드툴이죠. 그쵸? 이거는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 이런 툴들을 쓰면 좋고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툴을 쓰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논리력을 향상시키면 뭐가 좋느냐? 이거는 빨리 갈게요. 일단 문제와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아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되게 지구력이 생긴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논리적 로지컬 띵킹을 또 뭐라고 말을 해요? 수평적 사고라고 말을 하나요? 수직적 사고라고 말을 하나요? 들어보셨어요? 로지컬 띵킹을 수평적 사고? 아니면 수직적 사고요? 그쵸? 수직적 사고라고 말을 해요. 수직적 사고. 네? 수직적 사고의 특징이 어때요?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좁게 깊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드릴이 나온다고요. 보통 이 마케팅에선 로지컬 띵킹, 그러니까 논리 도구를 가지고 어디를 그렇게 파고 싶어 할까요? 일단 시장을 파고 싶어 해요. 네. 시장을 어떻게 파요? 여러 툴들이 있잖아요. 뭐 3C니 4C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뭐예요? 시장을 세분화해서 더 면밀히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또 어디를 많이 파고 싶어 해요? 고객의 머리를 파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해요? 심리적 동기가 뭐가 동기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플레임워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문제를요, 되게 집요하게 살펴볼 때는 논리적 툴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정보력 시간에도 살짝 건드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보 수집을 할 때도 일단 어떻게 해요? 수평적 정보를 하면 뭘 알려준다고 했어요? 방향성을 알려준다고 했죠? 어디를 파야 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띠띠띠띠 하다가 방향성을 알려주면 거기를 뭘로 파는 거예요? 이걸로 파는 거예요. 이 툴로요. 야, 뭘로? 정확히 말하면 뭘로? 이걸로. 그러니까 정보 탐색에도 정보 탐색하는 논리적 툴이 없으면 뭐야? 그냥 삽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삽질. 네. 우리가 수평적 수평적 정보 탐색 없이 그냥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계속 삽질만 하고 다닌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구력을 갖게 하고, 이건 뭐냐? 로드맵을 짜게 하죠. 여러분, 혼자 살면요, 논리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창의적으로 살아드세요. 그러나요, 어떤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말을 할 때도 기승전결로 말을 하던, 그런 것들은 다 논리예요. 규칙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강의를 7시 반에 하죠. 이것도 논리예요. 창의는요, 그냥 아무 때나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창의죠. 어디에서요?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몇 시까지 내일 쉬죠?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논리예요. 내일 쉬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달력 보고 알았죠? 달력도요. 논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논리와 억지 논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논리와 억지 논리가 뭐냐면, 논리는 적절한 논리란 타당성 있는 복수의 이유 설명이라고 말을 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뭐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이유가 아니라 뭐예요? 타당한 이유야. 그렇죠? 거기에 딱 그래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정우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 명제죠? 책에 나와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렇죠? 또요.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다.
그렇죠? 이순신도 죽었다. 예. 그럼 포유류는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정훈도 죽는다. 이건 이유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안 죽은 사람이 이제 있냐라는 거죠. 예. 있죠. 깨진다니까요, 논리가. 누가 있어요, 안 죽은 사람이? 예수는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를 또 믿느냐 안 믿느냐 대전제가 또 대전제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억지 논리가 뭐냐면 반대요, 반대. 적절한 논리라,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는 복수의 이유 설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타당성 없는 몇몇 개의 이유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억지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둘은 뭐라고 해요? 섭풀은 일반화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정훈은 내일 죽는다. 타당성 있는 이유가 많지가 않죠. 그렇죠? 예, 제가 내일 죽을까요? 예? 예? 뭐 물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타당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타당성이라는 게. 그죠? 내일 이거는 뭐죠? 내일 죽는다, 이건. 창의적으로는,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영기법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전략기법을. 이걸 가지고 짜는 전략을 시나리오 전략, 이걸 전략이라고 하고, 이걸 시나리오 전략이라고 해요. 있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요새는 시나리오 기획을 많이 한다고 했죠? 왜요? 요새는 논리적으로 해석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해석 안 되는 게요.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그냥 뭐 퍽퍽 터지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리의 기초도구를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논리 기초도구가 뭐냐? 일단 이런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 아주 오래전부터 쓰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공자는 죽는다. 이율곡서 죽는다. 할아버지는 죽는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도 죽는다. 이걸 뭐라고 해요? 귀납이라고 말을 하죠. 귀납의 특징이 뭐죠? 사례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례가. 그죠? 여러분, 근데 사례가 많다라고 해서 반드시 결론은 이건 아니에요. 그쵸?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나올걸요? 비즈니스 저자들이 많이 자기 논리를 피는 스타일이 바로 귀납이에요. 왜요? 여러분 비즈니스 그 서적들 있죠? 뭐 마케팅 서적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되게 사례를 많이 써요. 이래서 이렇지 않냐, 이래서 이랬지 않냐, 이래서 이랬지 않냐. 그래서 포지셔닝이 좋지 않더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한다고요. 왜요? 그럼직해 보이거든요. 그럼직해 보인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그 비즈니스 도서를 쓰거나 누구를 설득할 때요, 이런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귀납적인 방법을.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을 설득할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례죠, 사례. 자, 그럼 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포유류는 반드시 죽는다. 할아버지는 인간이고 포유류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하죠? 연역이라고 하죠. 연역. 이거는 뭐예요? 대전제와 소전제가 나눠져요. 근데 이거의 맹점은 뭐예요? 대전제에 있다라는 거죠. 대전제. 만약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피면 어디를 공략하면 돼요? 이 대전제를 공략하면 돼요. 예를 들어 포유류 중에 반드시 죽지 않은 것이 있다면 뭐예요? 이거 다 깨지는 거, 이거 논리는 다 깨지는 거죠. 이 뭐예요? 이 메커니즘이 다 깨져버리는 거니까요. 그죠? 여러분, 요거하고 사람들이 기획서 쓰거나 비즈니스 문서 쓸 때 어떤 방식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쵸? 귀납을 많이 써요. 귀납을. 왜요? 이게 쉽거든요. 훨씬 더. 여러분 아마 기획서 쓸 때 앞에다가 사례 분석 막 이렇게 해놓죠. 배경 해놓고 사례 분석 해놓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는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이게 귀납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귀납의 방법에서 되게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뒤에 같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있다고 하죠. 이런 거.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양자를 결합한 새로운 사회. 이 방법은 정, 반, 합을 끄는 뭐예요? 변증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어려워.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뭐예요? 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논리에선 이거 잘 안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귀납. 귀납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귀납은
자, 그럼 일단 귀납을 깰 때는 귀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거죠. 인간은 죽는다, 말은 죽는다, 물고기는 죽는다, 집신벌레는 죽는다. 그래서 추론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도출되는 게 아니라 추리를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생물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책에서 나오죠. 이거에 딱 반대되는 이 사례를 하나 찝어주죠. 뭐라고요? 해파리 얘기를 하죠. 어떤 해파리는요, 죽지 않고 뭐예요? 폴리파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자기 몸을 축소해가지고요,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건. 그래가지고 학계에서 한번 난리 났다고 하죠. 그죠? 왜? 생물인데 죽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귀납은요, 뭐가 좋냐면, 아마 뭐뭐라는 명제는 옳을 것이다 라는 걸로 끝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뭘까요? 이 책에서 참 설명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트예요. 그쵸? 이거예요. 상대방과의 암묵적인 양해를 바탕으로 개연성을 통해 납득감을 줌으로써 논리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요? 100%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납득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감각을. 자,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줘서 뭐예요?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100% 완벽하게 짜있는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귀납의 실무적인 방법이, 여기서 예를 들어요. 해운업을 하고 싶다. 어떤 마을에 해운업을 하고 싶다. 금융업을 하고 싶다. 금융업을 하고 싶다. 해운업을 하고 싶다. 비즈니스 학교를 열고 싶다. 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이라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추론할까요? 이렇게 추론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을은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훌륭한 마을이다. 그쵸? 근데요, 300년 전이라면 뭐라고 추론한다고 그래요? 그쵸? 그건 뭐예요? 이상한 놈들만 해서 농사 질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귀납에서는, 여러분이 비즈니스에서 문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귀납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현재. 오케이? 현재 더 들어가면 뭐예요? 현재보다 더 들어가면 상황. 현재 시행 상황. 오케이? 더 들어가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머리를 되게 리프레시하는 얘기예요. 맨날 써왔던 방식인데 왜 그런지를 알고 쓰면 훨씬 더 잘 써지는 거죠. 뭐냐? 이거예요, 바로.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귀납에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납적으로 주려면 뭐예요? 상대방에게 개연성과 납득감을 주려고 하려고 하면 걔한테 맞는 얘기를 해주면 뭐예요? 귀납적으로 논리가 짜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환경 맞아. 상대가 바라보는 시장 환경. 이러잖아요. 따라서 귀납법에서는요,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원래 논리란 뭐예요? 상대가 납득을 하던 안 하던 뭐예요? 논리는 그렇게 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라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라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를 고려하면서 이런 귀납적인 사례, 이런 팩트를 많이 모아야겠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얘기에 훨씬 더 개연성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논리를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요, 연역법도 얘기를 하자. 연역법은 이런 거죠.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죽는다. 이건 뭐예요? 아까는 뭐였죠? 추론이었잖아요. 추론의 뜻이 뭐예요? 추리하는 거잖아요. 추측해봐서 결론을 끄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결론이라고요. 인간은 먼저 죽는다. 인간은 모두 죽어요. 그렇죠? 근데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이거 3단 논리죠? 논리적으로 옳지만 결론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결론은 옳지 않아요. 왜? 대부분의 연역의 대전제는 귀납을 통해서 이끌어 갖고 온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얘죠. 얘가 왜 죽느냐? 인간은 왜 죽느냐? 이 대전제를 어디서 끌어 갖고 온다고 그래요? 귀납에서 끌어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래 하니까 인간은 다 죽지 않느냐? 근데 인간은 소크라테스도 인간이고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논리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맞는데 결론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논리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대전제에서 맞지가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연역에는 이런 말을 써요. 연역법을 통하여 새로운 대전제를 발견해서 창의력을 끌어들이는데 연역법을 쓰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뭐겠어요? 창의력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오자. 정상적인 연역적 전개에선 의식적은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그죠? 사람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BBQ는 주택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BBQ는 어디로 갔어요? 골목길로 갔죠. 그러면 연역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실패해야 되는 거죠. 아니, 대전제가, 이런 전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저기 칼국수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해서 추론해보니까 음식점이 잘 되려면, 뭐예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근데 BBQ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망할 것이다가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근데요, BBQ는 근데 BBQ는 성공했죠? BBQ는 뭐예요? 대전제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대전제가. 얘네들은 뭐예요? 음식점은 배달업체라면 주택가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BBQ는 배달 중심의 음식 업체이다. BBQ는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즉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일반적인 영역과 비즈니스에선 일반적인 영역법을 써봤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뻔한 결론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품만 나온다라는 거죠. 너무 뻔해서 설득이 안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보고서 써도 뭐예요? 이래서 우리 매출이 낮아요. 이런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풀어주려면 이런 거죠. 일단 왠지는 몰라. 대전제는 일단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대전제는요. 그리고 나서요 뭐예요? BBQ는 배달 중심의 음식업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BBQ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대전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대전제가. 그렇죠? 대전제가 일단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대전제가 뭐고 실은 BBQ의 특징 중 무엇이 성공으로 연결되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제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비워놔놓는 거죠. 비워놓고요. 그러면 뭐예요? 성공의 법칙을 발견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의죠. 이해되세요? 책 읽어봤으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죠? 어차피 연역적으로 얘기해봤자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대전제는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보통.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죽는다? 니들 죽을걸?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끌어왔어요? 이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할아버지도 죽었다, 이순이도 죽었다, 일국도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많은 걸 가지고 일로 결론을 끌고 이 결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면 뻔하니까 연역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보고서 쓸 때도 연역적으로 쓰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이 왜 그런가를 다시 추론해보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뭔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연역법을 돌려 써라 이런 얘기예요. 뻔한 얘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연역법을 통하여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기회와 성공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 방법으로 꽤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죠. 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설득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귀납법을 써라. 귀납법을 쓸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개연성과 납득감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은 그런 팩트를 많이 모아놓고 뭐예요? 걔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 걔가 그렇게 얘기를 받을 테고 그 전제를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얘기를 연역법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뭐 그런 것도 나와요. 사람들은 큰 가전제품을 좋아한다? 뭐가 된다? 그래서 한다. 근데 뭐예요? 뭐 작은 제품 같은 경우 있죠. 근데 그 대전제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전제가 뭐예요? 사람들은 크기가 아니라 이동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 라고 뭐 새로운 방법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 그럼 비즈니스 논리의 논리 도구를 좀 더 자세히 보면
MECE, 로직 트리, 피라미드 이 세 개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방법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논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귀납적, 연역적, 변증법적. 변증법적은 뭐예요? 많이 쓰지 않으니까 제끼고. 그렇죠? 비즈니스에서 쓴 건 MEC, 로직 트리, 피라미드인데, 자, MEC는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상태다. 로직 트리는 뭐라고 그래요? 로직 트리는 문제 해결과 문제의 구조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 피라미드는 뭐라고 하느냐? 주장과 그 이유의 구조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 피라미드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세 개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개가 뭐냐면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돼요? 단어를 어떻게 해야죠? 외워야죠. 그렇죠? 여러분, 일단 기획을 잘하거나 뭔가 이렇게 보고서를 쓰거나 뭐를 하려면요. 일단 정보가 많아야 돼요. 영어 공부할 때 일단 단어를 많이 알면요. 글이 그냥 해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짜맞춰서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 go to school. 이거 뭐죠? 중복이 있죠? I 두 번 했잖아요. school 두 번 했죠? 그러면 뭐예요? 문법이 안 맞죠? 그렇죠? I to the school. 그건 누락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MEC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치사는 뭐 앞에 있고, 관사는 어디에 붙고, is going to, 뭐 이런 거 했죠? 이런 거 다 뭘까요? 이런 게 다 로직 트리라고요. 이게 로직 트리. 그 다음에요. 이런 게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세 개의 방법이요. 여러분이 논리라는 걸 필 때 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글래머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냥 문법이라고요. 이 문법은 뭐예요? 여러분, 학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 배워서 하는 게 있죠? 배워서 하는 거예요. 둘, 뭐 있어요? 경험적 학습도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는 두 가지 학습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논리는 뭐야? 이렇게 글래머를 통해서 논리를 펼 수도 있고요. 이런 글래머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태초에 이런 걸 발견했던 사람들은 이 방법을 연역적으로 알았을까요? 귀납적으로 알았을까요? 귀납적으로 안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기네들 해보니까 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는 거. 근데 이게 뭐 100% 되질 않겠지만 뭐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납득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로직 트리를 그 수완을 써도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SWOT 했다고 논리가 100% 맞아요? 3C, 4C 한다고 해가지고 시장 제대로 봐요? 그래도 그거 하면 한 것 같죠? 그죠? 왜요? 귀납적이잖아. 그쵸? 상대방한테 뭐야? 그런 설득감을 준다고요. 왜?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 세 개를 쓰는 그래서 이 세 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요, 사람들은 이 세 개의 개념을 뭘로 하느냐? 그냥 정의 차원에서 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면 뭐예요? 중복이죠. 결국 중요한 말 안 했어요. 그러면요, 누락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영어 배울 때도 그렇게 많이 쓰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말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점점 이게 제 위치 와 가죠? 그러면 이제 로직 트리 배우고 피라미드 배운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자, 여러분, 이거하고, 이건 MEC 들어있고, 로직 트리 돼 있고, 이렇게 피라미드 돼 있죠? 이 사람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조예요. 아까 구조랑 이 구조랑 뭐가 달라요? MEC가 가운데 있죠? MEC가 이 두 개를 어플라이를 다 한다고요. 예.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MEC는요, 일단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블락이 있어야죠. 그쵸? 예. 일단 블락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이렇게 피라미드를 쌓거나 나무를 쌓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선별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MEC예요. 그러면 이게 선별이 됐어. 그걸 가지고요. 이거 할 때는 로직 트리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뭐예요? 피라미드 쌓으라는 거예요. 용도와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여기서도 여러분 딱 나오죠. 논리에서 뭐가 떨어지면 논리가 깨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정보가 없으면 깨지기가 쉽다고요. 정보가 없어. 여러분이 이렇게 짓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인다고요. 그렇죠? 억지 논리가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전체적으로 균형은 하나도 안 맞게 되는 거죠. 왜요? 이 뒤에서 나와요. 논리의 허점을 공격해라. 그 논리의 허점이 뭐예요? 궤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MEC. 그럼 MEC 뭐냐? 여러분, 시장을 분석할 때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 게 아마 시장이랑 환경 분석일 거예요. 일단 이렇게 나누면 MEC가 되죠. 그렇죠? 0세 이하는 없잖아요. 그렇죠? 60세 이상이라는 다 잡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MEC가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누락이 있죠. 어떤 게 누락이 있어요? 일을 가진 주부는 중복이죠. 그렇잖아요. 주부는 일을 안 가져야 되는데 일을 하는 주부가 있잖아요. 중복. 이 비즈니스 일선에 있는 고령자는요. 중복. 그렇죠? 장애인은요. 누락. 그렇죠? 이런 애들은 누락됐죠. 자, 이런 말도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다라는 거. 이유와 원인이, 그러니까 이유와 결과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주부는 세세한 가격에까지 마음에 둔다. 이건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일을 가진 주부는 뭐예요?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그러니까 로직을 필라면 일단은 뭐를 맞추라고 그래요? MEC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렵죠. 예. 논리에 맞다 안 맞다. 그래서 비즈니스 그 학자들이나 이런 교수님들이 우리가 편하게 MEC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다고 하죠. 이 책에서도 얘기하죠. 프레임워크라고 만들어줬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게 뭐예요? MEC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저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뭐 다른 강좌가 있겠지만. 왜요? 여러분, 3C 뭐죠? Company, Competitors, Customer죠. 4C는 뭐예요? 채널이라는 게 또 들어오죠. 그죠? 여러분, 마케팅의 MEC가 뭐예요? 4P라고 하죠. Price, Promotion, Product, Place. 그쵸? 여러분,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짠다라는 게 뭐예요? 마케팅 믹스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케팅을 제대로 보려면 4P를 알아야 되고 4P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피려면 뭐예요? 4P를 가지고 어떻게 순서를 맞추고 뭐 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나오는 건데 기본은 뭐예요? 4P라는 거예요, 4P. 예. 근데 뭐 하나 할 때마다 MEC를 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쵸? 뭐 가치사슬, G 매트릭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막 비즈니스 하면 매트릭스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MEC적 툴이라는 거예요. 왜 MEC적 툴을 줄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네.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왜 이런 툴을 쓸까요? 빨리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 그렇죠. 개연성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납득감을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SWOT 할 때 정말 SWOT 하세요? SWOT 진짜 그 역사적인 차원에서부터 배워보신 분. 그냥 여러분 포지셔닝 그릴 때도 이렇게 해서 대충 동그라미 그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도 먹혀요? 보고 싶어하는 사람과 쓰고 싶은 사람이 같이 뭐예요? 개연성이 있잖아. 우리 얘기했잖아요. 비즈니스에선 귀납법을 많이 쓴다고 했죠. 연역법은 연역법은 그러면 어디서 많이 쓸까요? 학술연구할 때 많이 써요. 오케이? 여러분 책 보면은요, 비즈니스 실무자들은요 귀납적으로 책 많이 쓰고요. 막 교수님들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분들은요 연역적으로 써서요. 읽다 보면 뭐가 나와요?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무자들 서적은 뭐예요?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뭐예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책다 보면은 뭐 사례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빡 들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다 뭐예요? 나를 어떻게 설득하려는 거예요? 기납적으로 설득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걸 앞에다 쓰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걸 기획서에서 어디가 써요? 제안서나. 앞에다 써요? 뒤에다 써요? 앞에다 써요? 뒤에다 써요? 앞에다 쓰잖아요. 배경 쓰고 뭐 써요? 분석 쓰잖아.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이거 쓰기도 해. 처음부터 열자마자 3C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3C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 봐라. 요거 보고 요거 봐라. 그러니까 요런 거 나오지. 이게 뭐예요? 귀납적이잖아요. 요거 해서 요거잖아요. 그 대신 뭐예요? 요거 했는데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야, 이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 둘이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뭐예요? 툴을 쓰자라는 거예요. 툴을. 이해 되시는 분? 안 되세요? 얼굴이 이해 안 되는 분위기야. 이해 되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툴을 왜 써요? 그죠? 사장님도 알고 다도 아니까 그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툴을 안 써도 돼. 이런 툴을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이 이 툴 안 쓰고 정말 뭔가 연구하려면요, 이런 툴 안 써도 돼요. 예. 이런 툴을 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툴을 쓰면 무조건 법칙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툴들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요, 그냥 막 가는 거 사람들이 못 오게 하니까 이게 징검다리 나는 거예요. STP 쓰고 스와트 하고 하면 사람들이 뭐야? 그거 하고 오면은 뭐라고 거부를 안 해요. 왜? 자기도 그거 알거든요. 근데 스왓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왜 스왓을 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설명해줘야 돼요, 또. 그러면 또 됐다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예요? 상대방과의 개연성과 납득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일단 MEC 사용 시 주의하는 방법이, 내가 일단 MEC 하려면 뭐예요?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거죠. 일단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리고 도달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대신 뭐예요? 그러려고 노력은 해야 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해요. 최대한. 자, 일단은요, 이 사람은 16세에서 30세 이상의 젊은 시장을 발견하려면 일단 처음으로 머리에 생각나는 직감을 통해서 최초의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직감을 통해서. 제 얘기가 맞죠?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일단은 뭐예요? 저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감을 생각을 해서 뭐예요? 딱 집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나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사장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어느 정도 교감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요, 일단 교감이 됐어. 그 다음부터 뭐래요? 논리를 세울까요? 논리를 만들까요? 논리를 만드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연적, 연역적으로 논리 만드시지 말고요, 균합적으로 논리를 만드시라고요. 여러분의 답을요, 답에다가 뭘 달아줘요? 논리라는 날개를 달아주라고요. 여러분의 답은요, 그냥 튀어나왔는데요,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딱 들어갔다가 탁 나왔을 때 유레카라고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이렇게 물어. 이야, 대단한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목욕탕에서 목욕하면서 알았는데요. 라고 하면 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뭐 하면서 뭐 하고 뭐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뭐예요? 내 답이 훨씬 더 뭐예요? 훨씬 더 밸류어블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장님한테, 야, 이거 어떻게 알았냐? 사장님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딱 보면 이렇게,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논리는 누가 해줘요? 실무자들이 많이 세워주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사장님은 일단 성공한 거야. 어떻게 성공했냐라는 걸 해주는 거는 작가가 써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도 그러죠. 드라마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일단 드라마를 요새 뭐 이산인가 뭔가 아산인가 뭔가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애가 태어나죠. 애가 자라죠. 성인이 되죠. 고초를 겪죠. 결국 성공하죠. 그래서 왕이 되죠. 그리고 죽어요. 그게 자연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재미없죠. 그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드라마 틀자마자 왕이야. 예. 그리고 걔가 막 이렇게 쓰는 막 뭐 하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요. 갑자기 과거로 가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고초를 해서 마지막 엔딩을 하면서 그때 처음에 한 게 다시 돌아오죠. 뭐 이런 식의 구성이 많죠. 옛날에 그거 보셨어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푸인가? 거기서도 그러죠? 처음에 뭐 끌려가다가 나오는데 뭐 있어요? 그게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죠? 그 메뚜기인가? 그 귀뚜라미인가? 그 푸이가 신하한테 받은 몰라요? 안 보셨어요? 진짜 말씀을 하시죠. 일단 직감을 통해서 최초의 영역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나눠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건 발견했는데 여기는 지금 봉 쪘잖아요. 그러면 나눠보라는 거예요. 나눠. 왜? 최대한 어떻게 나눠요? 중복이 없고 누락이 없도록이요. 근데 아우 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3C로 하시라고요. SP로 하시든. 그냥 모르겠으면 그걸 툴을 갖다 써도 뭐예요? 그 대신 뭐예요? 툴을 갖다 쓰면 발견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납득감은 줄 수는 있어도요. 발견은 못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최대한 신경을 써봐서 뭐예요? 이런 거 중복 있네? 이런 거 중복 있네? 이런 거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누락이 있겠네? 이런 거 최대한 하면서 뭐예요? 계속 짜내기 시작하면 뭐예요? 완벽한 퓨어 뭐예요? 퓨어? 그런 정보 블락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상태에서. 자, 완벽한 MEC는 없다. 최대한 MEC가 될 때까지 도달해라.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언제나 뭘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상황이 지금 뭔지. 여러분 그러니까 기획 썼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많이 써요? MEC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쓰는데요. 실제적으로 요새 텔레비에서도 광고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중요한 원칙을 발견했다며. 세상의 세계로 구성된다고. 철이, 영이, 바둑이, 육해공. 이것도 뭐예요? 그거 걔가 생각하는 MEC죠. 그쵸?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세상은 두 개로 구성됐다고 생각하는데. 해, 달, 바다, 육지. 걔는 머리, 가슴, 배죠. 나는 상체, 하체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MEC적, 여러분도 MEC적인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여자, 남자, MEC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획 썼을 때도 기승전결 MEC잖아요. 그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MEC잖아요. 여러분 계절을 MEC 하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이 가장 기획서 쉽게 생각하는 방식이 뭐예요? 지금 몇 분기죠? 4분기죠. 벌써 이제 4분기예요. 시간은 참 빨리 가죠. 네. 4분기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 보고서 쓰면 뭐예요? 분기별로 쓰잖아요. 또요. 여러분 다이어리도 MEC 돼 있죠?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죠? 월, 일, 시간,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하루 계획, 1년 계획 달력에다 세우자. 그죠? 왜요? MEC 돼 있잖아. 그죠? MC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기획하기가 편한 거고, 여러분이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려면 MC를 세우라는 거죠.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연역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전제가, 새로운 법칙이구나. 뭐예요? 옛날에는 음식점이 잘 되는 걸 뭘로 봤을까요? 음식, 맛, 뭐 이런 걸로 봤으면 뭐예요? 음식, 맛, 목, 이런 거 봤나 보죠. 근데 뭐예요? 뭐 BBQ는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거기에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누락된. 편의? 이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시장이 뻑 열려버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나온 MEC 재밌는 것도 있었죠? 뭐 있었어요? 블루오션, 레드오션도 MEC적인 얘기잖아요. 블루오션 아니면 뭐예요? 레드오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물의 MEC가 뭐예요? 그러니까 물의 MEC도 여러분이 MEC 말 때 우리 기납적으로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있다. 상대방이 어떻게 개연성을 갖고 납득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 화학하는 사람이라면 H2O라고 말을 해야겠죠. H 두 개에 O 하나다. 그쵸?
내가 만약 정수기 사람이라면 브랜드냐 브랜드가 아닌 물이냐라고 MC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내가 만약 생물학자라면요. 이 생물은 물 몇 프로에 뭐 몇 프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겠죠. 내가 만약 광물학자라면 다 다르게 말해줘야 될까요? 왜요? 나한테 개연성과 납득감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MEC를 발견했죠. 자, MEC를 발견했어요. MEC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대요. MEC가 뭐예요? 중요한 건 거기까지 도달해 보려고 하는 노력하에서 뭐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걸 발견한다고요. 그거의 반대가 뭐예요? 지 멋대로 하는 게 MEC가 아니라고요. 고민도 MEC로 한번 해보세요. 했던 고민 계속 하는 거 뭐예요? 중복이죠. 했던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정작도 뭐 할 때 뭐예요? 야, 이거 생각도 못했다. 이게 뭐예요? 누락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MEC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때도 페이퍼에다가 MEC 이렇게 하면서 나의 고민이 뭐냐 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나눠보면 뭐예요? 했던 고민은 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MEC 접근이 좋은 게 한 번도 안 해본 고민까지 들어가면요, 거기 안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 비즈니스맨들이 좋더라는 거죠. 회사의 MEC가 어디 있죠? 조직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구조조정할 때 조직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업무 보고서나 뭐 이런 거 쓰죠? 업무 일지 같은 거 쓰죠? 뭘 볼까요? 누락된 건 일을 안 하는 거고, 중복된 건 얘가 일을 못 하는 거고. 되게 해석 범위가 많다고요. 자, 일단 MEC가 됐어. 그러면 그 MEC를 갖고 여러분 여러분 단어도 뭐예요? 단어도 MEC적인 상태예요. boy, girl, G-I-R-L, L 하면 뭐예요? girl이 아니죠? 왜요? 이거 오타죠? 그렇죠? boy, B-Y-O, B-O-라고 쓰면 뭐예요? boy가 아니죠? 그렇죠? 어떠한 것도 생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MEC가 됐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문법을 짜야죠. 그죠? 자, 문법을 짜는 방법이 뭐냐? 문제를 제기를 시작으로 해서요, 세부적인 방법을 알아내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방법을 알아낼 때 쓰는 문법을 로직 트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로직 트리. 자, 그럼 일단 돈에 대해 불안하지 않은 생활을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를 생각해내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느냐?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작사가가 돼서 히트를 친다. 임대 사업자가 된다.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생각할 때 뭐를 고려해야 돼요? MEC를 고려해라. 똑같은 얘기. 베스트셀러 작자가 된다. 소설가가 된다. 이런 거 뭐예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이거는 뭐예요? 중복된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보이죠?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로직 트리예요. 자, 여러분, 비즈니스 논리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이런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나 보죠. 그죠? 그죠? 어떤 문제들이 많은데 결국 뭐야?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뭐야? 방법을 찾아내려는 거죠. 그죠? 방법을 내려고 할 때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자. 이쪽으로 있으면요. 이쪽으로 하면 귀남이 나오는 거죠. 요거 때문에 난 불안감을 느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쪽으로 하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로직 트리라는 게 플레임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쓰죠. 하나, 둘, 셋, 네 개 썼어요. 그럼 MEC를 충분히 고려하고 여기서는 양이 많아질까요? 별로 없을까요?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지가 쓰고 싶은 것만 계속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MEC로 생각하면 어디까지 리치할까요? 한 번도 여러분이 생각 안 한 데까지 리치를 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요? 하면서 창희 씨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신요, 중복이 나오면 안 돼요? 라고 해서 계속 돌려보죠. 그러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까지 들어간다니까요? 계속요? 제가 여기다가 박스를 200개 갖다 놨어요. 그러면요, 200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머리는요, 쓰면 쓸수록 나오잖아요. 쓰지 않으니까 문제지.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애당초 이 세 개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일을 계속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충분한 만큼의 수입을 버는 거 아니냐? 이거 뭐죠? 일에서 이거 하는 거 귀납이라고 하죠. 그죠? 일에서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또 MEC적인 생각, 이런 거 있죠. 막대한 돈을 손에 넣으면 그것으로 여생을 평생 보내는 방법도 있죠. 그럼 또 다시 애당초 또 이런 방법이 있죠. 애당초 그러면 돈이 없는 생활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도 MEC이죠. 근데 이 세 개 중에 이 두 개가 중복이라고요. 뭘로 중복이에요? 돈이 있다라는 걸로 중복이에요. 그죠? 그러면 돈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올 거야? MEC에서 들어오면 돈이 없다라는 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도요, 여기까지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요? 애당초 본래 왜 이런 생각을 내가 했는지 이해를 하기가 쉬운 거죠.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방법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래서 어떻게 되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요런 쪽으로 가는 방법을 뭐라고 해요? 피라미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방법을. 그러면 뭐가 돼요?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요? 애당초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내가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요, 상대방한테 뭔가 제시하기가 있겠죠. 근데 제시를 어떤 식으로, 왜 제시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이게 이제 논리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런 플레임이 없이 일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거 무시하고 뭐예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영어, 그러니까 그거죠. 영어를 할 때 뭐야? 지가 편한 대로 영어 하는 거 있죠? 아이, have,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이고, 컨설턴트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문법을 맞춰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여러분 영어 배울 때 언제까지 이렇게 문법 생각해요? 습관 될 때까지요. 일단 습관 될 때까지 뭐예요?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머릿속에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올 거예요? 새로운 MEC도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로직 트리 이런 거예요. 이 삭감하는 방법에는 요런 것이 있고, 이 방법에는 요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이 방법에는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근데 이런 거 생각하기,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세 개를 뭘로 잡으면 돼요? 일단. 창희 씨. 삭감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거 할 때요. 3C로 보면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내가 MEC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뭐예요? 3C로 보면 된다고. 왜요? 여러분이 딱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이렇게 해요. 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하면 뭐예요? 논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3C로 분석을 봤을 때는요, 그럼 여러분 누락은 얘기 안 한다고요. 왜요? 이미 상대방이 뭐예요? MEC 됐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누락적인 얘기도 안 하고 중복적인 얘기는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플레임워크를 만들어준 거라고요. 왜 플레임워크를 만들어줬을까요? 충원 씨, 왜 플레임워크를 만들어줬을까요? 그쵸! 편하라고요. 왜요? 왜 편하라고요? 비즈니스맨들을 왜 편하게 해주려고요? 결국은 설득 아닌가요? 결국은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술에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요. 그런데요, 비즈니스에서는 결과가 중요해요. 돈을 벌었죠? 근데 왜 벌었냐는 돈을 벌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면 뭐예요? 성공 사례 분석 안 해요. 그렇죠? 실패를 해야 실패 사례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결론이 나오고 분석하죠? 결론이 나오기 전에 아무도 분석 안 해요. 왜요? 리스크 너무 커. 내가 만약 반대 성공할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성공 안 하면 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변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맨날 사례 분석인 거죠. 그게 분석이 아닌 반대의 방이 뭐예요? 사례 분석이 뭐예요? 결과를 가지고 추론한 거죠. 이유를 생각해내는 거죠. 그거의 반대가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데 뭐야?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편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겠으면 요 세로의 방법을 뭘 써요? 요 세로의 방법을 그냥 프레임워크를 쓰시라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죠. 비즈니스맨들은 프레임워크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깊게 하는 게 좋아요? 그쵸? 왜요? 그쵸? 도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벤치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알아서 뭐 할 거야? 여러분이 벤치 박물관을 만들 거면 벤치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면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도구라고 생각을, 도구라는 말을 썼겠어요? 툴이라는 말. 툴에는 뭐가 있죠? 툴박스가 있다는 거, 툴박스. 이렇게 생각, 비즈니스맨도 툴박스를 갖고 다니다가 이 문제 해결하려면 뭐예요? 야, 이거죠? 야, 이거 또라이버하고 뭐하고 뭐 갖고 와. 그렇죠?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이걸 쓰는지는 뭐예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죠? 자,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요렇게 하는 방법도. 이것도 뭐예요? MEC. 제품 MEC 됐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매상업, 경비당. MEC 됐죠? 이렇게 쓰는 방법을 유사한 게 뭐가 있죠? BCG라는 게 있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여기 개새끼 한 마리 있고, 여기 소 있고, 여기 뭐 있죠? 별 있고, 여기 뭐 있죠? 프라브럼 차일드라고도 말을 하고, 뭐라고 막 퀘션 마크라고도 말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충호 씨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BCG라고 찾아봐요. 있어요. 또요. 이거 빼고 요 네 개만 가지고 요 세 개만 가지고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요 세 개, 이 네 개만 갖고 하는 게 포지셔닝 맵이라는 MEC죠. 가격 하이, 가격 로우, 패셔너블, 보수적인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여기다 이렇게 짜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결국 사람들한테 어떤 납득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MEC 됐다라는 납득감을 주려는 거지.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렇게 지름질 때도 다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중요해요? 개연성과 납득감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뭘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듣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요, 전반적인 거를 개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유추해서 추론하게 도와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비즈니스 논리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막연하게 스왓을 쓰고 막연하게 쓰리스를 쓴다고요. 그렇죠? 그냥 써요. 예전에 어떤 대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안서를 썼는데 교수님이 그랬대요. 야, 너는 왜 스왓 분석도 안 쓰냐? 그래서 그냥 쓰라고 해서 썼대요. 근데 왜 그런 말투가 나왔을까요를 생각해보면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런 걸 넣어주면요, 훨씬 더 뭐예요? MEC 되게 꼭 그 대학생 여자애가 스왓을 정말 모든 걸 누락 없이, 모든 걸 중복 없이 받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쓰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 SWT 보면 그 내용 안 읽잖아요. 그쵸? 그냥 머릿속에 어떤 메시지만 줘요. 스왓 했구나. 그죠? 아니, 그렇잖아. 아니에요? 이영숙 씨 아니에요? 여러분 SWT 이렇게 하면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자. 그럼 여러분 뭐 봐요? 이거 봐요? 그리고 이거 봐요? 아니면 이거 보고 이거 그냥 대충 보고 넘겨요? 창희 씨 뭐 봐요? 결론 보죠? 왜 결론 봐요? 바빠 죽겠는데 SWT 뭐 봐요? 맨날 S에 맨날 기술력이고 맨날 뭐가 있고 맨날 돈 없다고 하고 맨날 해외 업체가 위협한다고 그러고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왜 이것만 볼까요? 비즈니스는 바빠요. 다 바빠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바빠 죽겠어. 이 결론은 뭐야? 결론에 관심이 많으면 이 과정을 보는 거죠. 과정은 뭐야? 결론이 마음에 들어요. 과정이 마음에 드는 거죠. 학술 연구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학술을 학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SWT나 이런 거에서 뭘만 알면 돼요? 네? 네? 뭐만 하면 돼요? 사용법만 알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건 언제, 어떨 때, 어떤 놈한테 쓰면 먹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비즈니스맨이에요. 네? 근데 저희 상사가 있어요. 상사가 무대장?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싸움장? 예? 예? 십장? 싸움하는 데 딱 왔어. 근데 제가 어떤 무기를 무서워하는지, 예? 어떤 무기를 들고 오는지 알아야 여러분이 무기를 쓰겠죠.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써요? 서로 간에 뭐예요? 설득이라는 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제가 키가 작아. 키가 작고 몸집은 커요. 말이 안 되잖아. 키가 작은데 몸집. 일단은 등치가 커. 등치가 크고, 막 힘도 장난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옆에 칼이 있어요. 이만한 칼, 단검, 화살. 뭘 찍겠어요? 창희 씨는 뭘 찍겠어요? 화살 잡겠죠? 그것만 알면 된다고요. 왜 화살을 써야 되는지 이유는 나한테도 묻지 말아요. 나도 모르니까. 왜요? 난 박사를 안 했거든요, 아직. 관심도 없고. 일단은 뭐예요? 저는 툴 사용법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땐 요거 쏘고 어떨 땐 요거 쏘야지 적을 괴멸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괴멸시키고 나서 시간 남으면 뭐예요?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예? 그 전에는요. 그냥 쓰고. 자, 그래서 피라미드는 뭐냐? 자, 여러분. 피라미드는 뭐겠어요? 주장과 이유의 구조를 바텀업 방식으로 발견하는 게 피라미드예요. 오케이? 오케이? 피라미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자, 피라미드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추론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였구나, 성공 요인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봤더니 이거구나.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결론이 났잖아. 이거구나. 그렇게 해야죠. 뭘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방법을 알려주려면 무슨 문법을 써야 돼, 이젠? 무슨 문법을 써야 돼요? 배웠잖아요. 지금 막 했잖아요. 로직 트리를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갈 때는 피라미드로 들어가서 나갈 때는 로직 트리로 나가시라고요. 방법까지 알려줘야 된다면. 근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라고 하려면 피라미드만 쓰고, 보고서의 대부분은 피라미드 형태예요. 오케이? 근데 요새는요,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쓰면 욕먹어요. 보고서도 결국 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죠? 아,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 실패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실패했으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하반기에 어떻게 하는 거를 해서 여러분이 또 설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 푸는 방법이 뭐예요? 로직 트리라는 거죠. 그쵸? 그 주장, 그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은 뭐예요? 피라미드. 그쵸? 피라미드는 어떤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귀납적으로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 이건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책 보시면 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피라미드 구조를 짜는 거예요. 대부분의 보고서나 대부분의 사설은요, 피라미드의 구조가 나와요. 대부분. 그리고 사설 있죠? 방법을 제안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건 거의 대부분이 로직 트리가 나와요. 왜요? 귀납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사설 다 읽어보고, 보고서 다 읽어보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도출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요, 중요한 문장은 여기 뒤에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뒤에 이게 내용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룰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뭐죠? 이걸 딱 보니까. 결론이 뒤에 있는 미관식이라는 게 우리가 딱 보여지죠. 그쵸?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첫째, 이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거 된다. 그럼 이 앞은 뭘까요? 여기를 설명해 주는 구도라고요. 이 방법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빨간 줄이 얘예요. 메인 메시지. 오케이? 외국 애들은 보통 두괄식으로 쓰죠? 그죠? 우리나라 애들은 보통 미괄식으로 써요. 그쵸? 근데 요새 다 두괄식으로 가죠? 왜요? 미괄식은요,
상당한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요새는요, 인내심이 없거든요. 그죠? 자, 일단 여기다 놓고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구조를 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이거를 키라인 메시지라고 말을 해요. 키라인. 오케이? 자, 근데 그럼 이 나머지 메시지도 생각을 해야죠. 이게 나머지 메시지들이에요. 요 나머지 메시지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요 메시지를 짜보면 요렇게 짜진다고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유가 3개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에 대한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야, 유추해보는 거죠. 요 3개의 이미지가, 요 3개의 메시지가 있을 때, 요 3개 수평적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쵸. 여기에는요. 그쵸. 여기에는요. 중복은 없죠. 그럼 여러분, 상대방이 보고서를 공략할 때 어디부터 내가 허점을 찌르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 틀어버리려고 하면 어디부터 공격 들어가야 돼요? 여기 바닥부터 공격을 해 들어가면 뭐예요?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요. 이렇게. 야, 근데 이거는 왜 안 봐? 여러분이 보고서 쓰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왜 이건 안 했어? 하면 뭐예요? 그거를 안 했다는, 그거 깜빡했네요. 그러면요. 그런 말을 하면요. 다시 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의 구조가 잡히면 뭐예요? 논리를 공격하는 방법부터 나오는 거죠. 전략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전략의 기술에서 했죠? 전략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점을 보려면요, 상대방의 구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피라미드로 문서를 쓴다라는 건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 이 방법은요, 제가 다다음 주에 민토 피라미드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좀 다룰 거예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언제나 결론은 뭐뭐 해야 함.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 방법을, 그래. 뭐뭐 해야 돼.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 이 위를 어떻게 짜요? 방법을 알려주는 문법? 로직 트리. 그쵸?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추론하는 문법? 피라미드. 그쵸? 그 사이사이에 고려해야 될 사항? MC. 자, 요 3개가 뭐면은 딱 맞을까요? 3C? 4개로 하면 4P? 여러분이 이렇게 감성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반대로 있다면, 이게 로직 트리로 있다면 감성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프라이스 차원에서는 이렇게, 프로모션 차원에서는 이렇게, 플레이스 차원에서는 이렇게, 프로덕트 차원에서는 이렇게. 그죠? 사람들의 경향을 봤더니 소비자는 이런 성향이 있고, 예? 소비자를 봤더니 이걸 뭘로 연령대로 봤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채널로, 그러니까 플레이스별로 봤더니 뭐 있어요? 지방, 도시 이렇게 있죠? 그럼 MC 됐죠? 그렇게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났고, 프로덕트 차원에서 봤어. 어떻게 보면 MC가 돼요? 고가, 저가. 혹은요? 뭐가 있죠? 브랜드, 노 브랜드.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향을 추론해서 봤더니 뭐예요? 감성 브랜드가 대세더라. 그렇죠? 이거는 뭐죠? 귀납적이죠? 그렇죠? 막 그런 사례들이나 정보들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죠. 이때 뭐가 중요해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개연성과 납득감이 중요해요. 사장님이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콜드 리딩에서 했어요. 그죠? 하정우 씨 했죠, 우리? 그죠? 했던 거 계속 나와요, 걔도. 마치 이 저자들이 같이 어디서 모여서 쓴 것 같죠? 쫙 해가지고, 딱 뭐뭐 해야 돼. 근데 요 구조를 짜고, 요 제안서, 요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요렇게 내용, 요렇게 들어오고요. 다시 한번 쓰고요. 요 키라인 메시지를 요렇게 1번, 2번, 3번으로 써주고요. 요 세부적인 내용을 요 아래다 써주면 뭐가 나와요? 제안서가 나오고,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를 가지고 구조를 짜면 피라미드가 나오고, 풀 기획서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모래시계 형태의 구도가 나온다. 기획실 문서 했잖아요. 그쵸? 일단은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그럼 사장님이 껐다. 그래.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로직 트리와 피라미드의 차이가 뭐냐면 보세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현황 보고하고 방법 얘기해 주는 거죠. 방법 얘기하고 현황 보고하나요?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보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구도가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할 때 이런 구도가 뭐예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고 논리를 짤 때도 뭐예요? 문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막 열심히 이걸 하다 보면 뭐예요? 이 구도가 깨지겠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새로운 구도가 나오겠죠. 그게 뭐예요? 창의죠. 그죠? 창의. 창의를 잘하려면 일단 기존에 있는 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할 때 뭐야? MEC 고려하자. 새로운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팔려면 남자, 여자로 보자. 남자에게 이렇게, 여자에게 이렇게. 아마 뭐야? 다 되게 담산하죠? 그렇죠? 훨씬 더 새로운 걸 하려면요. 여기에서 새로운 방법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로운 시장 발견을 하려면 새로운 MEC로 물어보시라고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 물을 어떻게 나눠요? 브랜드와 노 브랜드. 옛날에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렇죠? 시장은요, 시장은요, 남녀. 너무 뻔한 거죠? 시장은요, 뭐가 있을까요? 시장은요, 이런 거.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과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야. A형 시장, B형 시장, C형 시장, C형은 없구나. A, B형, O형. 혈액형으로 본 시장. 그래서 혈액형에 따라서 마케팅을 달리 해주는 거예요. 왜? A형한테 소심하니까 매뉴얼북을 뭐예요? 좀 디테일하게 써주고, B형한테는 그림 큼직큼직하게 넣어주고, O형한테는요, 이 매뉴얼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어떤 교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AB형은요, 커버를 보랏빛색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훨씬 더, 근데 상대방이 혈액형에 대해서 그런 게 되게 관심이 많고 한다면 개연성이 맞으니까 뭐예요? 납득이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요 세부적인 방법도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달라지겠죠. 뻔한 MEC를 하면 교감을 얻을 수 있고요. 새로운 MEC를 하면 뭐예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죠? 자, 여기서는요, 얼마나 여러분이 인사이트에서 파고 들어가느냐의 문제고요.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정보력 한 거예요. 네, 정보력이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요, 여기에서 수많은 내용도 여러분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뭐야, 나름대로 재배치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잘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총각내 야채 가게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사장이 소비자에 맞춰서 깻잎도 낱개들이로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깻잎을 그냥 뭉대기로 놓은 게 아니라 얼마대 이렇게 노는 거 뭐예요? 그럼 그 안에도 로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벤치마킹 할 때는요, 그 안에 로직을 발견해야만 벤치마킹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카피가 안 되죠. 그쵸? 이런 것들을 책에서 뭐라고 해요? 목차라고 하는 거예요. 목차. 네. 그쵸? 여러분, 이 책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 논리의 기술이 대전제죠? 키메시지죠? 그리고요, 왜 우리는 논리적이지 못하느냐? 소재. 그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런 거. 자, 그러면 논리 기법은 뭐냐? 여기서 논리 도구가 뭘까요? 창희씨. 창희씨만 너무 그러나? VOD에서 창희씨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누가 올려놨어. 걔 도대체 누구야? 이영숙 씨요. 여기서 논리의 도구가 뭘까요? 그쵸? 크레인이죠. 왜 크레인이에요?
이건 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P, 아니, SWT. SWT. 유치한 발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고요. 논리의 기법들을 가지고 도구로 짜면 뭐예요? SWOT라고 이렇게 도구로 이름이 되죠. SWOT 분석, 3C, 보스턴 컨설팅의 BCG, 뭐 이런 식으로 도구는 이름이 있어요. 기법은요? 기법은 이거예요. 우리 분석 정보력 시간에 한 것처럼 도구를 잘 쓰기 위해서 기법이 뭐예요? 잘 이렇게 분리를 잘 해놓는 거죠. 분리를 잘 해놓으면 뭐예요? 쌓기도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거는 뭐야? 전기톱이나 드릴 같은 거고, 이런 건 뭐야? 이런 핸드도구 같은 거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해요? 이래서 자네는 기획자로 살아야 될 것 같네. 이거 뭐죠? 귀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로직 트리로. 그렇죠? 자, 요런 거. 요렇게 때문에, 요 세 개 때문에 이런 결론을 추론해내는 거를 so what이라고 말을 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야, 이래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너 기획자로 살라고.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해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추출하는 걸 so what이라고 하고, 정말 얘와 얘가 관계가 있어?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하는 방법을 추로라고 말을 한대요. 추로의 기법. 진실이냐 거짓이냐. 네? 자, 사실과 메인 메시지가 정말로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방법. 오케이? 자, 그럼 하나씩 보자. 여러분, PC 판매 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IT 관련 기업은 일제히 적자 결산을 발표했다. 주식시장은 요 몇 주간 조금씩 하락 국면에 있다. 이 세 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so what으로 추론해보면 도대체 몇 개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첫째, 이런 거. PC 판매가 부진하다. 이게 so what이야. 이거 세 개 합쳐서 봤더니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IT 비즈니스와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IT 시장과 주식시장의 상황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도 나오겠죠. 그렇죠? 더 많이도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씩 뭐예요? 이제는 추론해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추루해보는 거예요. 추루. 진짜? 이둘 사이 관계를 보는 거죠. PC 판매에 부진하다. 이거는요. 요것만 고려한 거예요. 요것만. 이 두 개는 고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IT 비즈니스의 미래는 요것만, 이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몇 주간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 이거 추루해서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so what이 없다라는 거죠. 어쩌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쩌라고. 미래가 그래서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so what이 없다라는 거죠. 뭐뭐 해야 함으로 끝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요. 요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o what이 없고요. 그래서 so what으로 나올 true를 통해서 살아남는 논리적인 메시지는 요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요거. 이러니까 주식 사지 말아라. 오케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반등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주식 떨어질 때 사라고요. 그렇죠? 요런 두 개의 so what으로 뭔가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SV로 뭐 어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견하죠? 정보 수집력으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뭐예요? 그거를 로지컬화하지 못하면, 논리화하지 못하면 뭐야? 메시지를 발견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죠? 그리고요, 이게 없으면요, 논리가 또 안 나올 테고. 자, 그래서 이런 거야. 아까 두 개의 메시지가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 외에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대신 이걸 뭐예요? 추루라는 사실로 뭐예요? 털구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요, 정말을 검증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메시지가 많은데 이런 메시지들을 뭐라고 하느냐? 피라미드 구조를 위한 박스형 정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뭐예요? 피라미드를 세우면 논리가 형성이 된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기법은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가다들어들고 벽돌을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죠? 왜? 아까 말했던 이런 정보를 가지고는 피라미드를 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퓨어 정보를 가지고 피라미드를 쌓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인사이트 해내서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뽑아낼 수 있죠. 그 정보를 쌓으면은 어떠한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사용 메시지라는 거죠. 키라인 메시지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거기서 메시지들 구성되면 이렇게 메시지를 구성해 놓으면 so what, true, so what, true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해 내는 거죠. 이것도야. 만약 피라미드가 so what과 true라면 로직 트리는 how, why로 검증해 내는 거예요. 사이사이를. 그렇죠? 만약 so what, true가 있는데 아니야 그러면요. 빼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구조화를 대략 해놓고 정밀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정밀화를 하고 나서 구조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일단 도구에다 집어넣고 정밀화하는 게 더 빨라요. 왜? 정밀화하다 보면 큰 그림이 안 보여요. 큰 그림이. 왜? 드라이버하고 닛바 쓰는 것도 상대방 봐가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논리적 사고의 4가지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소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우승을 할까? 여러분이 비논리에 빠질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째, 이런 거. 이슈에서 벗어나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분명 이거 물어봤죠? 근데 테러 많으니까 나 TV로 봐야지. 이건 전혀 이슈에서 벗어난 얘기 있죠? 그렇죠? 이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한국은 축구의 역사가 깊지 않아 승리하는 거 불가능하다. 이건 잘못된 전제로해서 쉽게 일반화하는 방법이죠. 또 하나 방법이 뭐냐? 이동국이 있으니까 문제없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귀납 쪽에서는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장님 설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젊은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승할 것이다. 이거는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이건 중복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만 보니까 이러한 오류에서 피해서요. 쭉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뭐예요? 도구를 이용해서 짠다라는 거예요. 도구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류로 이걸 뭐라고 하죠? 삼천포에 빠졌다고 하죠. 풀다가요. 그렇게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 거를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벗어나 보여요. 벗어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를 짤 때, 기획서를 쓸 때, 정말 논리적이지 않아. 할 때요, MEC적 톨만 여러분이 충분히 기획서에다 담아내도 그렇게 보인다고요. 교수님이 수학 해가지고, 나온 사실 수가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좀 보고서 같은 데 보면 전략적 시사점을 나오는 그런 거예요. 예? 보고서 같은 데 보면요, 환경 분석을 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을 하잖아요. 전략적. 시사점. 시각적? 시사점. 시사점? 아, 전략적 이게 시사점 이렇게 도출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 귀납적이죠. 왜? 그것도요. 납득감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 시사하겠지. 근데 그것도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또 있죠. 로직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암묵적으로 생략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도 이걸 알면은, 내가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쓰면은요, 툴을 훨씬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모르고 쓰면, 그냥 따라하게 흉내내는 것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흉내내는 것밖에. 이런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구나. 그때는 뭐가 중요하겠구나. 머릿속에 계산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사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아래다가 요런 시사점, 요런 시사점, 요런 시사점이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이게 결국 뭐예요? 귀납적이잖아요, 또. 왜 연역적은 왜 잘 안 쓸까요, 그렇게? 연역적도 쓰잖아요. 귀납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죠? 대전제를 말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전략 과제를 두면서 쓰는 방식이 있죠. 기획서 쓸 때. 전략 과제가 무엇인가를 도출해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건 뭐야? 대전제를 빵꾸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빵꾸 난 게 아니죠. 머릿속에서 뭐야? 이미 있잖아. 기획서에서는 이미 있다고요.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데 뭐예요? 앞에다가 그렇게 그럴싸하게 뭐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굳이 그렇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게 해줘야만 뭐예요? 훨씬 더 활시위가 잘 땡겨지면 뭐예요? 훨씬 더 설득력이 더 좋아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땡겨주면 땡겨줄수록 뭐예요? 튀겨나가는 게 크니까 뭐예요? 앞에다가 뭐 사례도 써주고. 여러분이 근데 사장님이랑 됐다 친하고 그러면 그런 거 안 해줘도 돼요. 사장님이랑 됐다 친하고 하면 뭐예요? 그냥 결론부터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래. 뭐 구두절미하게 뭐 그냥 얘기해줘도 뭐예요? 그냥 알아들으면 그냥 얘기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되게 신뢰하는 사람이랑 얘기해주면요, 구차하게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술 먹으면서 아, 형 알잖아,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정보력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사람은 뭘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뭔 말을 하는지 일단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의심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을 넣는 거죠. 그 사이에다가. 자, 이런 거. 비즈니스 논리 트레이닝까지만 보고 이제 끝납니다. 자, 논리도 계속 트레이닝 한다라는 거예요. 이 파코라는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논리력을 키우려면 실수를 많이 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네가 어디에서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는지 네가 스스로 찾아내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 자, 그래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 논리 트레이닝을 뭐라고 하냐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라. 그렇죠? 여기서는 뭐를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연한 일반화를 좀 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에 없는 내용 가지고 계속 추론하면 뭐예요? 그건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억지 논리라는 거죠. 첫째 시간에, 처음에 했죠? 논리란 뭐예요? 타당성 있는 복수의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억지 논리란 뭐예요? 그 반대고요. 자, 일단 요 내용을 가지고 요 5개의 내용이 있는데, 글을 읽고서 위 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추론은 뭐냐? 라는 얘기예요. 이거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책에서 여러분이 한번 트레이닝 해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요 내용을 가지고 답은 2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내용을 가지고 요렇게 하려면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부숴버리면 되죠. 그걸 뭘로 짜면 돼요? 키라인과 메인 메시지로 해서 피라미드를 짜버리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왜 문제냐면, 앞으로 불임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는 여성을 다룬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말도 안 다뤘는데 자기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약이라는 거죠. 정확히 논리적으로 보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퇴역할 군인이나 프레온가스에 노출된 직원이 계속 늘어난다면 늘어났겠지만 뭐예요? 그건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정자의수가 준다라는 걸 보고한 적이 있는데, 걔네들이 는다 준다라는 말은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MEC에서 는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가 추구한 거죠. 이게 뭐예요? 없던 정보를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죠. 이건 억지 논리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한국과 미국의 남성은 남성 기능의 저하로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한국과 미국의 남성이 다 포괄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보고가 있다라는 얘기죠. 확대 해석이죠. 네 번째, 세계적인 환경 호르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이 환경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 없어요. 다섯 번째, 화학물질은 주로 남성 기능을 나쁘게 한다. 여성에 대한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성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가장 논리적으로 여기 있는 걸만 가지고 추론하는 건 2번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런 거를 트레이닝을 뒤에서 많이 해요. 두 번째, 이건 짧으니까 해볼게요. 이 말에서, 아래 메시지에서요, 문제가 있는 단어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짧으니까.
경쟁 회사가 IT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회사도 도입해야 된다. 말이나 문장이 뭐가 있어요? 거기까지 안 읽었구나. 여기까지. 책에 나와 있는 그 오케이. 뭐라고 해요? IT를 도입할 때 그쵸? 여기서 말하는 IT가 뭐냐고요? 그쵸? 이건 뭐예요? 너무 확대되어 있죠? 비즈니스 글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무 포괄적인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뭐예요? 중복 의미 되는, 해석되는 것들을 쓰면 뭐예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MEC에서 걸린다고요. 여기서도 해석되고 여기서도 해석되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써줘야 된다. 자, 여기서도 나오죠? 경직이 뭔 소리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섹셔널리즘, 이건 또 뭐냐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조직이 경직되고 있는 거하고 섹셔널리즘하고 뭐 이렇게 문제는 뭐예요? 이런 단어들이 커뮤니케이션도 모호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섹셔널리즘은 경직과 섹셔널리즘이 동시에 분화주의라는 거죠. 분리주의. 요게 경직되고 있는 거와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요 이걸 동시 보고 있는지 이런 거 잘 안 잡힌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훨씬 더 논리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화를 하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만약 두 개가 동시 있으면 뭐야? 동시 다루는 거고, 그렇죠? 한 박스에 들어와 있으면요 이 내용은 결국 하나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회의를 하자라는 건지 회식을 하자라는 건지 이런 거 모르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논리의 허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 할 때는 괜찮아요? 개연성과 납득감이 있다면 괜찮다고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논리 허점이라는 거죠. 자, 요 내용도요. 이제 책에서 보면 이제 뒤에 나와요. 요 내용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대화 이슈가 뭐냐, 그리고 이 당신의 결론을 내려 위 사람들에게 SV로 질문을 하면 뭘 하겠느냐라고 읽어보면 이런 메인 이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짤 수 있어요.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화자 중심으로도 짤 수 있겠죠. 쉬운 거. 그렇죠? 화자 중심으로도 짤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한 걸로요. 또요. 이슈별로도 짤 수 있겠죠. 여러분 뭐별로 짜야 돼요? 이걸 구조화하려면. 이슈별로? 아니지. 뭐별로요?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슈별로 짜야겠죠. 내가 편한 대로 짜는 게 아니라. 그쵸? 내가 편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나만 편해요. 남은 편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제가 민토 피라미드 할 때 좀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아까 말했던 로직 트리와 피라미드 구조화를 짜면, 다음 사실을 구조화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를 하려고 이 사람은 뭐예요? 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던 거고, 이 메시지는 이렇게. 자, 이거 두 개는 MEC가 되고, 요거 두 개도 MEC가 됐겠죠? 그렇죠? 이 아래에서 뭘 보면 돼요? 중복된 건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대신 뭘 보면 돼요? 뭘 보면 되죠? 아, 내가 누락한 건 있나 없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뭘 보면 돼요? 내가 혹시 빠뜨리고 있는 내용은 없나 있나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 이 아래에 들어온다면 뭐가 들어오면 돼요? 이거에 대한 설명적 내용이 아래로 들어오는 거죠? 만약 옆으로 들어온다면 뭔 내용이 들어오면 돼요? 얘와 동급인 내용으로 다룰 만큼의 이슈가 끌어내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MC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이 안에다 한다면 뭐야? 얘와 키라인으로 맞춰질 동급의 레벨을 만들 만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글 쓴다라는 건 요렇게 글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이 글이 논리적이냐 안 논리적이냐를 발견하려면 요렇게 발견하면 되는 거고. 그죠? 자, 이렇게. 이게 피라미드 스트럭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예? 방법을 제시할 때는 뭐가 나오겠어요? 무슨 스트럭처가 나오겠어요? 로직 트리 스트럭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일단 왜 논리적이지 않느냐? 뭐라고 말을 해요? 연습 안 하니까요.
연습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니까 논리가 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결국은 막 자기 멋대로 하겠지만 나중에 뭐예요? 문법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문법 지키려면요. 뭐 is going to be for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우리도. 형식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형식들이 뭐예요? 로직 트리와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로직 트리와 피라미드 하기 전에는 일단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MEC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논리 방법이 뭐가 있다고 해요? 귀납적. 귀납적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례가 많을 때, 그렇죠? 이 BDS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연역적에서는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근데 연역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죠? 대전제가 대부분 귀납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귀납의 문제를 연역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했죠? 귀납의 문제가 뭔데요?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왜요? 귀납을 깨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사례를 들면 돼요. 그렇죠? 야, 그런 건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 얘기하면 뭐예요? 귀납이 깨지죠. 연역을 깨려면요. 대전제를 깨버리면 되는 거죠. 대전제는 뭐라 해서 깨지는데요? 귀납에서 깨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변증법은 뭐라고 해요? 변증법은 어려우니까 다루지 말고, 귀납은 뭐라고 하죠? 귀납은 설득감이 중요하다고 하죠. 개연성을 통해서 설득감이 중요하다고 해요. 연역은요? 연역으로 하면 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뻔한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쓴다고 하죠. 어떻게 해요? 대전제를 비워놓고 현상을 본 다음에 대전제를 뭐야? 나중에 생각해보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의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영역을 뭐예요? 거꾸로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비즈니스 사람들의 논리의 도구로 쓰는 세 가지 툴이 뭐라고요? MC. 그렇죠? 누락도 중복도 없는 거. 근데 우리가 누락도 중복도 없는 상태를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즈니스맨들이 플레이워크로 짜준 게 있다고 하죠. SWOT, STP, 3C, 4C, 밸런스 스코어, 밸류 체인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MEC로 된 상태라고 하고 MEC 된 상태에서 뭐를 하라고 해요? 문법을 세운다고 하죠. 방법을 채워내려면 로직 트리. 결론을 추출하려면 피라미드. 그러면 보고서를 많이 쓰는 건 뭐겠어요? 피라미드겠죠. 그렇죠? 제안서를 쓸 때는요. 그렇죠. 로직 트리겠죠. 근데 요새 기획서는 뭐예요? 기획 제안서예요. 그렇죠? 보고를 하면서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로직 트리와 피라미드가 결합된 스타일을 쓰겠죠. 그죠? 그죠? 자, 도구를 잘 쓰는 방법을 하려면 뭐예요? 또 뭘 알아야 된다고 했죠? 기법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기법은 뭐예요? 두 가지 기법이 있다고 하죠. 피라미드에서 So what? 그렇죠? 세 개의 팩트를 가지고 도대체 여러분이 몇 개나 끌어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뒤에 논리 트레이닝에서 다룬 게 있죠. 없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개인적인 성향이나 의미 확대를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뭐예요? 제가 드리는 건 개연성만 인정되고 납득감이 있다면 써도 돼요. 왜요? 여러분이 보는 사람이 논리의 구조만 보는 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논리학자라서 그것만 보는 건 아니니까 뭐예요? 그러나 최대한 안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뭐예요? 그렇게 구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왓으로 많이 뽑아낸다고 그 다음 뭐 한다고 하죠? true냐? false냐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구조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SV 형태로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빼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로직 트리를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정밀화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크레인을, 이렇게, 일단 돌이 있으면요. 그 크레인이 아니다. 드릴로요. 막 일단 구조를 짜는 거야. 그리고요. 기법으로 뭐예요? 기법으로 사포 같은 걸로 뭐예요? 다듬는 거예요. 싹. 예. 여러분이 그래서 기획서를 쓰거나 제안서를 쓸 때도 일단은 뭐가 중요해요? 드래프트를 쓰는 거예요. 퍼스트 드래프트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덩어리로 이렇게 써놓는 거죠. 굵직굵직하게. 그리고요. 소아까 true를 이용해서 뭐예요? 검증해 보는 거죠. 이렇게. 점점. 그렇게 쓰면은
피라미드로 구조가 되면은 논리 보고서의 형식이 구축이 되고 제안서의 구축이 되려면 로직트리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구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논리적 트레이닝을 몇 가지 하죠. 첫 번째 뭘 했죠? 논리의 허점을 생각해라. 두 번째 뭐 있었죠? 뭐 있었죠? 아까처럼 단어 확대하고 의미 뭐 하는 거 있죠? 그거 하지 말아라. 세 번째요. 구조화하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 구조화. 네 번째가 뭐 있었죠? 좀 알려주세요. 헷갈려. 네 번째가 또 뭔가 있었죠? 자, 네 번째가 뭐예요? 논리의 구조화. 세 번째가, 이슈 파악하기. 세 번째가 이슈 파악하는 거였죠?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슈 파악하기도 되게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 말하는지 빨리 알아들어야 좀 빨리빨리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슈 파악하는 것도 뭐예요? 구조화가 만들어지면 이슈 파악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생각을 하고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면 늘어요. 생각을 없이 계속 하죠. 그러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백날을 해도요. 그 수준이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자꾸 힘들어도요. 자꾸 MEC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MEC를 완벽히 기울이지 말고 MEC 하려고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노력하라고. 그러면 하다 보면 뭐예요? MEC 되는 상태를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다다를 테니.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도요. 일단 도구와 기법을 잘 이용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보를 바라본다라는 걸 꾸준히 하다 보면 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자기 맘대로 논리의 밤대가 뭐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논리와 비논리의 차이를 알려드리면 카드 게임 할 때요. 예, 카드가 있죠. 예, 카드 게임 할 때 여러분 그 고스톱으로 짤 때 뭐예요? 규칙이 있죠. 규칙. 뭐 하면은 뭐 하고 뭐는 풀하우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나름대로 규칙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논리라고요. 이 논리를 가지고 짜는 게 뭐예요? 하나의 게임이죠. 게임. 그죠? 그리고 그 카드를요, 던져가지고요, 다시 쏙가 모아서 새로운 로직을 줬어요. 규칙을요. 그거 뭘까요? 그건 새로운 게임이라고요. 그죠? 창의는 후자고요. 논리는요. 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 블랙잭을 하고 싶어. 그럼 뭘 배워야 돼요? 블랙잭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블랙잭을 일단 방법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뭐가 나오면 해석이 좀 늦죠? 그죠? 나중에는요. 딱 보는 순간 딱 알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가 카드도 이렇게 만들죠? 정말 도수가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는 일단 SWT, 3C, 4C 이런 걸요.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계속 써먹는 거죠. 예. 그러면 논리가 내가 좀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창의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새롭게 생각을 하면 창의가 나오는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자, 다음 시간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좀 연결해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자, 로직들을 짰어요. 저번 시간, 첫째 시간에 한 게 뭐죠? 첫째 시간이 아니죠. 정보를 끌어들였어. 정보를 문법화했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구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대로 제출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Think Smart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ThinkWise인가? ThinkWise 프로그램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인드 맵 한다가 토니 부자니가 뭔가 만들어낸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보고서 쓰면 욕먹어요. 그렇죠? 이게 뭐야? 보고서의 형태로 또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음 시간에 볼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보고서 쓰는 좋은 책이 없어요. 역시 일본 책이에요. 일본 책이 역시 쉬운 책이 많아서 이거는 엔지니어들이 보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책이냐면 엔지니어들이 글 쓰는 거 못하죠. 엔지니어들이 글을 쓸 때 이걸 테크니컬 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쓸 때요 규칙을 줘요. 테크니컬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 그 문법을 일단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싸하게 기획서가 나온다. 그래서 이 책 보면은 재밌어요. 무대뽀인 최대리도 글을 쓰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문법이 있어요. 문법이. 예. 이 책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